자, 대학. 삼강령은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다들 아시죠? 명명덕이란 하느님이 부여해준 천성인 밝은 덕, 말하자면 평화정신을 그답게, 즉 조부모는 조부모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거듭 밝혀서 자기 본성을 확충해 나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명명덕 자세히 보세요. 밝을 명자 보시면은 날일과 달월 아닙니까? 해와 달이, 해는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히잖아요. 그 자연의 이치를 따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밝을 명자입니다. 그런데 명덕은 바로 그 일월, 해와 달, 즉 창조주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 준 덕이라는 거예요. 명덕. 그것을 갖고만 있지 말고 밝혀라. 좀 밝혀서 활용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명명덕 아닙니까? 왜 그냥 명자를 영어포 썼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림도 있잖아요. 해, 빨간 건 해고 파란 건 달로 표현을 했는데 해는 불변하잖아요. 늘 빛나고 있지만 그 주위를 도는 게 지구 아닙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365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수성, 금성, 지구 세 번째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제 그 위성 별들이 도는 거 아닙니까? 아주 궤도를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게 바로 이 천리 아닙니까? 그리고 달들은 지구를 돌아요. 또 지구를 이게 그래서 태양 뒤쪽에서 밤에 밝히는 게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승달, 보름달, 반달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우주 대자연의 진리를 옛사람들이 알고 해와 달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우리 천체 과학,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이전에 이미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해와 달이 중심이라는 걸 밝혔고,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왜? 지구에만 인간이 살거든요. 다른 위성에는 아직 인간이,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적인 의미와 그 지혜와 이런 게 바로 이 해와 달을 통해서 깨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발달이 된 거죠,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명명덕에 담았는데 이걸 그냥 명명덕, 뭐 친민, 지어지선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지금까지의 교육이었고, 또 이것조차도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지금 우리 현실 교육이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극복이 돼서 이런 진리의 명제가 바로 전 국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교육혁신의 과목으로서 이게 바로 채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민이란 또 뭔가? 백성을 친하게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백성을 친하게. 더불어 같이 연민동락.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친절 봉사 정신으로 가까이 하여서 동고동락하면서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후에 주자 선장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신민이라고 또 주석을 해서 그게 통용이 됐죠. 왜냐하면 공자시대 또 요선시대 그때는 백성을 친히해서 연민동락하는 그 맹자의 말씀대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좋은 전통의 사회를 얘기하셨는데, 주자 시대 때는 이제 정치가 복잡해지고 다른 사상들이 많이 도가니 또 불교니 불가니 이런 사상들이 혼잡이 돼 갖고 있으니까 주자 생각은 백성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좀 새로운 인식,
백성들이 좀 더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그 희망을 담아서 새신자를 놓아가지고 역주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신유교 사상의 그 대가로 주자 선생을 또 높이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세종조의 세종대왕이 바로 이 정신을 잘 활용을 해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조선의 역사를 만들죠. 그래서 천문지리, 과학, 요즘 말로는 과학 사상을 접목을 시켜서 추구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천문지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등용을 하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글까지, 왜 백성들이 다 누구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한글까지 창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집현전 학사, 유생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조선조 유교의 사상의 그 영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어지선이라는 거는 여기 그칠 지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한평생 갈고 닦은 인품을 그대로 유지해서 노욕이나 과욕을 범하지 않고 이제 숙이 아닌 자기 몸을 잘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해 놨습니다. 미리 벌써 오래전에. 그래서 지극한 선의 경지에 머물러서 어르신의 참 면모를 보인다는 뜻으로 지어지선.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쳐서 지선의 세계를 유지한다. 이게 발을정지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새롭게 우리 대학의 그 삼강령도 새롭게 조명을 해서 우리 시대에 새롭게 홍보를 하고 알려서 교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요목으로 이제 8주목이 나오죠. 첫 단계가 경물치지, 다음이 성의정심,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찬화. 이 수신제가 치국평찬화라는 말은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써요. 논설이나 사설 이런 데 보면 우리 과거에 쓰던 전통적인 용어로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 있는 얘기로 수신제가 치국평찬화를 많습니다. 근데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은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이 경물치지라는 거는 이제 해석에 따르면은 사물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살펴서 지극한 알매에 이른다고 해서 학문의 기본 연구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격을 물마다 격을 붙여서 알매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치지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무슨 이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크게 자연과학을 연구하죠. 인문과학 있죠. 사회과학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각 방면의 진리를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방면에서 인류 생활 문화의 향상과 평화를 지향하는 개념이 바로 경물치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의정심. 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들어서 넓고 깊게 생각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은 바로 그 발을 정자네. 정심은 사람으로서 잘못 삐뚤어지거나 혹하여 미혹돼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르게 잡는 마음을 정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의정심, 사람이기에 때로는 이제 오해와 착각을 하거나 또 실수나 실패할 경우에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와 철학계에서는
이 성의정심이라는 내용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아닌 말로 중용의 그 천의 개념도 바로 천은 성이하라. 성은 말씀은 밑에 옆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대로 이루는 게 참성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도는 성이다. 성은 천도다. 성지, 인도는 성, 갈지자를 붙여서 성지. 그것을 참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인도다,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성의정심, 정성껏 뭔가 뜻을 표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저 외딴 속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전통문화 속에 다 사용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인생을 영위해 가면서 느끼고 부닥치는 희로애락과 기륭화복을 극복해가는 의지를 수련하고 새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 기름으로써 사회생활을 가지런히 원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 현상이 있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부부와 부자 간에도 각별히 애정과 신뢰가 유지되도록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는 바로 나라를 경영하고 천하를 화평케 한다는 뜻으로 국민 누구나 학문과 덕행을 바탕으로 국가사를 담당하여서 민심이 천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자연히 천하가 천상의 하나님 말씀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어 평화로운 일상사회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치국평천하, 요즘에도 많이들 정치인들이 인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공자의 손자 자사자는 공자가 평소에 중요시했던 중용의 요체를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이 균형된 사회를 건설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편찬하였는데, 중용에서는 천명과 치중화를 말씀해서 하나님과 현상세계의 일정한 관계를 밝혀서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세계와 극한 경쟁의 현실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서 인류 역사의 화목한 미래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 1장에 천명주 위성, 솔성주 위도, 수도주 위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천명을 일컬어 성품이라 하고 성품을 따르는 것을 진리라 하고 진리를 갈고 닦는 것이 교육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의역을 좀 하자면 하느님이 명한 바가 사람이 타고난 효심, 본성이요.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효도, 진리이고 그 진리를 갈고 닦아서 효성, 인격 완성하는 것이 가르칩니다. 여기 효를 거기다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자님이 효경을 이제 증자로부터 이제 이렇게 편찬하도록 지도를 하셔서 효경이 나왔는데 경자를 붙였거든요. 효의 경.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효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에서도 노노와 효경을 청소년들 화랑교육에 적용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경이 중요한 것이 바로 효는 뭐예요? 효는 백행의 본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게 효라고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부여한 것이 바로 천성이라고 하면 그 천성을 바로 효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승 같은 분이 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아니 말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효심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극복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를 말하면 영향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또 그 완역을 하려고 하면 하느님이 준 말씀이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효신 본성이고 그 효신 본성을 따라 효도지를 잘 닦아서 인간답게 효자 효녀되는 것이 참 인성교육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성의 의미,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라고 했잖아요. 그 솔성을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효행, 효도하는, 섬기는 행동, 부모를 또는 윗사람을 섬기고 따르고 하는 그 효행을 솔성이라고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효는 백행지의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자를 보면 흑토, 음양을 나타내고, 빛을 별은 쟁기, 그 땅을 가는, 논밭을 가는 쟁기, 그리고 밑에 자식자는 남녀, 자손들. 그래서 하늘이 낸 땅에 쟁기로 경작을 해서 바로 위로는 부모를 공양해서 섬기고 아래로는 자식 기르는 일을 한 것이 바로 효다 이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것은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그거를 갖고 먹고 살고 3대를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효라는 얘기인데, 바로 효심, 효도, 효성, 효경, 이것이 바로 자자손손 자손만대로 내려온 게 바로 효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때, 바로 공자님이 효를 강조한 건 바로 정치의 핵심은 효심이다. 가정에서부터 효심이 바로 나와서 나라에 충성하고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는 그 뜻을 공자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정리를 요약을 하면, 천명을 우리가 하느님이 준 한일의 천명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소인과 같은 사람들이 권력욕과 경제력에 치중해서 본래 갈 길을 잃고 중심을 잃어 운명적으로 패가망신하는 일부 지도층에게 귀감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치중화의 정신입니다. 중용의. 그래서 중의하자.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며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야자.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라. 화라는 것은 천하의 누구나 도달해야 할 평화의 진리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치중화하면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나 지도층이 중화에 이르면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이 저절로 길러진다는 말씀을 이미 중용에서 공자님의 뜻을 받던 자사, 손자 자사가 자세하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중화에 이르면 천하가 태평하고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은 사람을 뜻하는 입구와 세울 곤의 합입니다. 사람이 곤경을 이기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요순시대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정치의 요체를 남겨주신 게 바로 윤집골중 아닙니까? 바로 그 중입니다. 중심, 중용, 중도. 많이 지금 그 이후에 사용이 되고, 공자님은 시중사상까지 발표를 하시는데, 바로 이 중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려면 바로 우리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화, 중앙, 중성, 중용, 중도, 중보, 중립, 중간, 중국. 오죽하면 중국이 나라 이름에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잖아요. 15억 인구가 최하 가운데 중은 다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중을 왜 그들이 썼는가 차차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야자 천하지 대본이야.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고, 다음에 중요한 게 화목할 화. 가화만사성.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사회에서는 인화단결, 또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이 화가 또 공통이에요. 이미 우리 선현들이 다 그 강조하신 말씀 중에 다 중요한 개념이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화는 낫으로 수확하는 쌀나무를 형상화했고, 익으면 고개 숙이는 벼를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화는 곡식의 대표로서 입구는 사람을 뜻하고, 화목할 화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밥 먹을 때, 쌀로 밥을 지어서 더불어 같이 먹을 때 화목한 기운이 있다, 화기가 넘친다 하는 얘기가 바로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도 직장 생활을, 고된 힘든 생활을 잊기 위해서 종료 이후에 모임을 갖잖아요. 회식. 그게 다 화목을 도모하는 기운을 돋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죠, 이 화자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야자는 천야지 대본, 천자 하느님의 아들 요순이 윤집골중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서경에 이게 원래 있죠. 그걸 이제 공자님 논어에서도 이 얘기를 또 썼습니다. 그다음 화는 천하지 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화기만당, 가화만사성, 이런 용어로 이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 차이지 다 알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이 좌, 중우, 상중하, 그 가운데 개념. 지금 우리가 양극화돼 가고 있다, 뭐 좌파다 우파다 갈라져 갖고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사회상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상류층만 있는 게 아니고 하류층도 있고 좌측만 있고 우측도 있고 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바로 중이 있어서 모든 걸 매개가 되는 겁니다. 상중하, 좌중우. 그러니까 중의 개념이 다 통하잖아요. 상하로, 가로, 세로, 가로로.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익히지거나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상류는 상류, 하류는 하류, 좌, 우 갈라지고 편견 갖기 쉽고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여름에 제가 어느 분이 합죽선을 선물해 주셔서 거기에다가 제가 체험한 대로 상중하, 좌중우라고 해서 늘 바람을 씌우면서도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채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올림픽 10연패를 했어요. 24년도에 특히 양궁, 한국 양궁 사상 첫 5종목 석권을 했고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준몽의 후손들 세계를 호령했다 하는 뜻 기사들이 난 걸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관역을 보세요. 적중 아닙니까? 적중시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앙을 향해서 모든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적중이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뭐든지. 중심을 잃어버리면 선수의 그 실패,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 옆에 관역을 보세요. 수없는 연습, 훈련. 이거 그 결과입니다. 이게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적 가운데중. 이게 바로 우리 동이족의 선조님들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사상이요, 철학이요,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자, 한국인의 기운 동이죠. 보세요. 수렵도라고 하는데 사냥을 하는 모습에서 벌써 활을 당기잖아요. 활을. 그래서 동쪽에서 평온하게 사는 결의를 동이족이다. 동력동 평평할리 결의족. 이자는 큰대와 활궁의 합입니다. 그래서 동이족이 활을 크게 사용함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동이족의 DNA가 활을 발명을 해가지고 활을 통해서 관역에 적중시키는 그 훈련의 결과로서 우리 역대 왕들이 명궁이 아닙니까? 명궁. 그야말로 그런 그 후손들로서 오늘날 올림픽에서도 그 성적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탄성을 부여하고 그 바로 효자 종목이 바로 국궁 아닙니까? 그게 효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윤집골중이라는 요승탕문무주공이 섬겨왔던 네 글자, 바로 그 중을 잡아라. 중,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력을 길러야 뭐든지 삶을 해서 성공의 길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무신분립. 요즘 말을 하자면 백성이 믿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그만큼 백성의 그 입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선현들은 늘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어느 나라나 정권이나 무너진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왔는데,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자님도 정치의 중요성이 뭐냐? 정제, 족식, 둘째 국방, 족병, 그 다음에 백성의 지지, 신뢰, 민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상으로 2강 공자의 정치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